두 번째입니다. 6개의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는데 지금 두 번째 코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6일자 기사네요. 미 이스라엘 방어권 지지 재확인, 로켓 탐지 도왔지만 공격 개입 안 해라는 기사입니다. 미 이스라엘 지원 준비 2개 항모 전단 유지, 백악관 이스라엘과 지속적 소통 상황 면밀 주시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은 25일 현지 시간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 적파 헤즈볼라를 향해 선제 공격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이스라엘 선제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패드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자국을 방어할 권리, 그리고 이란과 영내 이란의 협력 대리 세력의 이입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항모 전단 2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만약의 경우에는 항모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개입하지 않지만. 이에 따라 당분간 중동 지역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호와 시어도 루스벨트호가 각각 이끄는 2개의 항공 전단이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원래 미국은 지난 21일 중동 지역에 도착한 에이브러함 링컨 전모 전단이 이곳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시어도 루스벨트 항모 전단과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었다. 임무를 교대를 하고 체인지할 계획이었는데 2개가 다 그쪽에서 만약 경우에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거죠. 앞서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을 위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한 뒤에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의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이러한 위협 제거를 위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레바논 내 표적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 당국자는 미국이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과 드론의 탐지를 도왔지만 이들 발사체를 격추하거나 이스라엘 선제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전쟁 군사 무기를 두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직접 공격에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국자는 미국은 어젯밤 이스라엘 헤즈볼라 선제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헤즈볼라의 공격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정보, 감시, 정찰 지원의 일부를 제공했지만 물리적인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준다는 거예요. 정보력이 좋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가 이동한다 이런 건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해서 그런 정보를 좀 주었을 뿐이지 직접 공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작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고 정보 감시 정찰 지원 일부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런 작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션 세이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측 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자기 방어권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스 큐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스라엘군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지금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면서 그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바이든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갖다가
러시아 뭐 중앙 잘못하면 크렘린궁도 던지게 생겼더라고요. 젤렌스키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이 갖다가 이게 하마스 저기 갖다가 한야애를 갖다가 죽이니까 암살하니까 이란 당장 뒤에 미국이 있다 그러고 미국을 의심하잖아요. 참 미국 입장에서도 참 힘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나라에서 피해를 당한 국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선제 공격하는 러시아를 돕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당했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울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항공모함들이 이스라엘의 근해 쪽으로 이동한 것은 비상시에 지원 사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체 대야를 뭐 아브람 링컨 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모함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그대로 교체하지 않고 바로 두 개가 다 이쪽을 중동 쪽에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항모 전단을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루즈벨트호하고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갔는데 체인지하지 말고 그대로 둘 다 거기 있으란 거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적절히 미국이 손을 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이제 여러 가지 위험 판도가 달라지죠. 미국은 트럼프는 한반도에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전부 핵을 무자고 있는데 뭐 핵의 방어 뭐 해주겠다고 하라고 주한미군을 갖다가 주둔시켜 놓고는 만약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지 않는 뭐 자기가 원하는 액수만큼 내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니까는 혈맹이 아니라 용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용병이 뭐 하는 것입니까? 돈 주고 군대를 사서 빌려서 쓰는 거죠. 혈맹은 그렇지 않아요. 혈맹은 상대방이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 한국군은 미군이 가서 싸우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군대가 가서 많이 죽었어요. 미국이 중동전 할 때도 우리나라는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가서 많이 거기서도 사방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죽었죠. 우리는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을 오방이면서 혈맹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우리 철수해버릴 거야.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한테 해고를 한번 당해봐. 안 그러려면 5배 주한미군을 주둔비를 좀 내놔라. 한국은 부자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이든이 지금 행정부가 있을 때는 미국이 전 세계 지도자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세계로서 존경받을 그런 지도자적인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 지역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도 자체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6일자 기사 미 이스라엘 방어권 지지 재확인 로켓 탐지 도왔지만 공격 개입은 안 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의 정치 코멘트가 지금 계속됩니다. 6개 중에서 4개가 남아있어요. 흥미진진한 정치 썬가 크로스의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